근데 영끌족 제일 문제라고 보잖아요. 저 몇 년 전에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높아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처분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 집 처분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솔직한 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은 처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고 말씀을 드려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3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얘기해 볼 건데요. 이 부동산 거침없이 올랐는데 지난해부터 좀 꺾였습니다. 거래도 꺾이고 집값은 하락세고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을 속출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푼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일단은 요거부터 좀 여쭐게요. 부동산 시장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뭐가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최근에 좀 온 국민이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벼락거지라는 말 많았잖아요. 네. 집 못 사면은 이제 벼락적으로 이제 거지가 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는 벼락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예. 전국적으로 좀 수치를 보면 뭐 1년 동안 하락한 폭이 7.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상승한 속도가 19%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던 만큼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경기도, 인천 이런 지역들은 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020년 한 몇 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전 정부 때 집값이 막 오르니까 큰일 났다.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뭐가 잘못되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또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진데도 난립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란 건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그냥 살 집으로만 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뭐 올라도 내가 살고 그쵸. 떨어져도 내가 사니까. 네. 근데 이게 저희 나라는 이제 전쟁 이후로 갑자기 다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좀 상류층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뭐 투자 혹은 투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상대적인 바타이감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뭐라고 하고 또 떨어져도 이렇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자산 가격에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부동산 폭등을 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폭등하는 거는 앞서 벼락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면 나는 평생 집 한 채 못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폭락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락하면 집을 그냥 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뭐 2019년 20년도에 영끌이라는 단어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조차 굉장히 벅찬 상태가 돼서 최근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영끌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영끌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2023년 이제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어보기가 두렵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에서 30% 정도 가격이 좀 하락해서 거래가 됐었어요. 이게 2020년도 중반 정도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요인이 있다면은 그 거시경제가 좀 불안한 것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해지된 부분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사실 하락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리가 올해도 뭐 속도는 좀 조절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유동성 축소나 대출이 좀 규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해도 뭐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하락폭을. 하락폭이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올해는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이 다르고 경기가 다르고 네. 서울이 다를 거예요.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예상이 돼요. 서울은 좀 버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랐던 게 19년도 이후부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서울이 한 7%대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거품으로 좀 올랐던 부분은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은 있어서 네. 서울은 그래도 전년도 수준 정도의 하락폭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아직 거품이 덜 빠졌다? 그쵸. 이런 취지신 건가요? 네. 그러면 2023년 안 좋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고 하면 언제쯤 다시 바닥 찍고 반등할 거로 예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진 부분들이 뭐 네. 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또 한 차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전방위적인 좀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다주택자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좀 그 사회 악으로 좀 취급을 한 부분이 네.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을 좀 구원투수로 이제 하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라던가 임대사업자 같은 거 부활 같은 정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호재가 있어야 그 지역이라도 가격이 조금 견고하게 버틸 수 있어서 네. 재정비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변수 하나 꼽자면요. 최고 변수는 금리를 역시. 뽑아야겠죠. 예. 역시 금리가 잡혀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이런 취지신 거죠? 지금은 기승전결 금리입니다. 사실. 막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 기억인가? 80년대 후반인가 일본 뭐 도쿄에 부동산 다 팔면 뭐 미국을 다 산다. 뭐 이 정도로 네. 도쿄 부동산 폭등했는데 부동산이 꺾이면서 일본이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확 올랐던 부동산이 자산 가격이 버블이 꺼지면서 꺾이면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위험성도 있습니까? 일단 일본이랑은 약간의 유사점도 많고요.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유사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엔화가 굉장히 절감이 됐다가 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갑자기 또 금리를 높였다가 다시 낮춤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됐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좀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이죠.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다만 지금 전 정권부터 네. 지역의 양극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역 양극화요? 예. 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들이 그냥 모든 분들의 그 매수 가장 희망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구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은 수도권에서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많아져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니까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네. 서울은 특히 강남 3구 이런 곳들은 수요가 몰리니까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장기적으로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의 평가는 이렇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규제들을 거의 다 풀었다라는 네. 평가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규제 지역 해제로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정책들 중에서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일단 가장 큰 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 같아요.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풀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조정 거다. 지역, 과열 지구 이런 거 다 풀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예. 그렇게 할 거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온 상태고요. 예. 일단 전년도에 종부세 같은 것들을 좀 법안을 변경하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국회에 좀 의결이 통과되지 않아서 좀 무산됐었잖아요. 예. 근데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세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 중과가 좀 배제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청약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역을 빼고는 다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약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약 시장이 예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줍줍 같은 것들 그게 줍줍이요? 네. 네. 그냥 미분양 나오는 물건들은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들도 있고 대구에 미분양 생기면 예전에는 대구 분들만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가서
할 수 있다. 네, 해당 지역 아닌 분들도 할 수 있게 변경이 그렇게 수요를 됐어요. 좀 늘리겠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전국적으로 좀 늘리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그 가점이 좀 낮아서 청약이 안 됐던 분들 때문에 네. 중소형 평양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좀 확대하는 그런 네. 정책들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이제 세금 높이고 대출 규제하고 그래서 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거 풀었다는 거잖아요. 대출 네. 규제도 좀 풀고 대출 규제를 세금도 풀어주고 일부 풀었죠. 일부 풀고 그러면 이제 수요를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대출 규제 풀어줘도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매입을 하기 힘든 이유가 대출이 안 되기도 하고 네.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네. 뭐 주담대가 7% 8% 나오니까 네.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대출을 할 수 있게 제도는 풀어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금리 너무 높으면.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예, 사람들이. 이제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상한 능력이 돼야지 네.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푼 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정부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오. 정부도 네.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좀 네.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작년에 거의 멸종 수준으로 안 됐잖아요.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거래 절벽. 네, 거래 절벽. 그건 왜 문제인 거죠? 거래 절벽이 되면 일단 저희 경제 상황에서도 거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건설사들부터 중개사무실, 이사, 네. 뭐 택배하는 이런 분들 전부 다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네.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도 뭔가를 하려면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이 굉장히 좀 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취득세나 양도세나 네. 이런 부분들 세수의 문제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대출은 아직 예. 금리는 높긴 하지만 예, 정책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풀렸지만 아직 뭐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더 하락할 거라는 심리가 많아서 당장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은 올해 조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 중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시행될 예정인데 말씀드렸던 대출이 안 되는 부분과 금리 높은 부분들을 해결한 그 상품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름이 딱 필이 온다 지금. 그쵸. 예. 네,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그 예. 소득 조건 없이 5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고요. 오. DSR에서도 자유롭고 예. 금리도 4%대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4%면은 최근 금리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금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그게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예고가 돼 있어서 이제 예. 고객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상품인 거죠? 네네. 무주택자분들이 네. 집 사실 때 요새 아까도 말씀 좀 해주셨는데 영끌족 제일 문제라고 보잖아요. 저 몇 년 전에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높아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처분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 영끌족이 저 집 처분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솔직한 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은 처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분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집을 팔라고 내놔도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매물이 많이 좀 적체가 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는 정책이 나온 다음에 매물이 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난 1년에 비하면 매물이 정말 좀 많이 나와 있고 거래는 서울 아파트가 전년도 12월 달에는 200가구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팔기 어렵다. 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건데 네. 일단 본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셔가지고 최대한 좀 살면서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버티는 그거밖에 좀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왜 코인 시장에서 존버라고 그랬잖아요. 막 버티면 치고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영끌 쪽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금리는 높아져서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번 거 다 이자 내야 돼요. 그래도 어차피 지금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어요. 버텨요. 버티면 희망은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네. 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 사실 전년도에 올랐던 지역들을 보면요. 네. 전년이 아니라 2020년도죠. 2021년도 그때 상반기에 거래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때 거래된 지역들이 뭐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뭐 도봉구 이런 지역들. 노도강 뭐 네. 이런 마용성 네. 네. 그래서 그때 연령대들 매입 비중을 좀 분석을 해보면 2039 세대 비중이 확실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영끌에서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지역들을 많이 사셨어요. 네. 근데 그때 특히 또 경기도나 인천은 GTX 개발 호재 때문에 사서 그때 기사 보시면 인덕원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며칠 사이에 2배가 올라서 거의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은 가격이 시세가 형성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좀 지금 빠지면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매각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네.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좀 수준의 정상적인 정도의 상승분이 좀 적용된 지역들은 네. 버텨도 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좋은 지역들. 소위 말해 강남 3구. 아니면 뭐 마용성 이런 마용성. 지역들. 네. 여기는 버티기 맞는데 그 외에 좀 자꾸 약칭해서 죄송해요. 노도강이라든지 경기도 외곽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되면 네. 털고 나와야 된다. 네, 그런 걸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이런 네. 지역들은 그 단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반대로 집을 아직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때 뭐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야, 집값 이번에 떨어지면 난 이번에 내 집 마련해야 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분들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는 금리가 한 2차례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 때도 금리가 멈추거나 뭐 계속해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지역에 따라서 반등하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단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고 네. 그 지역들의 매물의 증감 속도라던가 호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본인이 좀 원하는 수치를 딱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최고가 대비해서 뭐 40% 하락하면 사겠다. 아,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가. 예. 근데 주변에서도 그렇게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좀 떨어진 가격에 뭐 괜찮은 지역이라면은 한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 생각해서 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4년 정도. 네. 23년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올해는 뭐 사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뭐 올라가는 시점에 빨리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이 보이면 그 후에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자체의 수급이라던가 정책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거시경제나 뭐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일 때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청약 노리는 분들은 어때요? 청약은 저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뭐 분양가 상관없이 입지만 좋으면 무조건 뭐 로또 청약 그런 이렇게 얘기 많았죠, 들어갔잖아요. 한때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분양가만 봐요. 입지를 안 보고. 그래서 분양가가 좀 낮으면 들어가고 네. 아니면 좋은 입지도 뭐 미분양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첨 가점이 좀 낮은 분들은 지금이 청약의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입지랑 분양가를 좀 살펴보셔가지고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다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질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강민수님,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으로 금리 인하 상품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네. 그 론인가요? 네. 특례 보금자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직 시행 시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 없이 금리가 4%대 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건 그럼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자격 조건 제한 없고요. 네, 특히나 뭐 잔금 대출 같은 거 못 네. 맞추셔서 청약 장지금. 네, 그런 분들 좀 많이 활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연하농님 질문인데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동탄에 청약 당첨되어 곧 이사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 빠져서 못 가고 있어요. 이자도 높고 너무 힘드네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역전세난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전세값 대비 집값이 확 빠지면서. 그럴 수 있고요. 네. 사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 30초 남았는데. 전세 시장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월세 전환이 많이 됐었거든요. 금리가 높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작년에 월세가 너무 많이 됐고 전세가 많이 높아져서 올해는 좀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나 경기, 인천 같은 지역들을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는 뭐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한 20분 동안 저희가 부동산 특집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거의 모든 거를 짚어본 것 같습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